매일매일 쏟아지는 핫 이슈 AI 솔루션 헬시버 조이. 자, 오늘도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뽀개줄 조이와 함께합니다. 조이야, 이번엔 주제가 뭐야? 오늘은 계절이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특히 겨울철 건강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추위는 단순한 환경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생리적 리듬 전체를 바꾸는 강력한 신호거든요. 아, 맞아. 겨울만 되면 감기, 독감, 피부 건조, 체온 떨어짐 이렇게 진짜 몸이 확 달라지더라고. 근데 대체 왜 그런 거야? 겨울엔 몸의 리듬이 절전 모드로 바뀌어서 그래요. 겨울은 햇빛이 줄고 기온이 떨어지는 만큼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도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햇빛이 줄면 세로토닌이 적게 분비되고 긍정의욕 회로가 함께 느려지죠. 또 일조량 감소는 멜라토닌 분비 시점을 앞당겨 더 피곤하고 더 졸리고 더 무기력해지게 합니다. 아, 그래서 겨울에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는구나. 그게 내 탓이 아니라 계절 탓이었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겨울철 건강관리의 첫 시작을 내가 나빠진 게 아니라 계절 리듬이 바뀐 거다라고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하자고 말해요. 겨울철 면역력의 핵심은 체온이에요.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약 30% 감소하고 대사 기능도 크게 둔화됩니다. 왜냐하면 면역세포들은 따뜻한 환경을 좋아하는데 체온이 떨어지면 움직임이 느려지고 바이러스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겨울 건강관리란 사실, 체온 관리는 면역 관리와 같아요. 그럼 겨울엔 진짜 그냥 뜨뜻하게 사는 게 최고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물 한 잔보다 중요한 건 체온을 유지하는 습관이에요. 이건 단편적인 조치가 아니라 몸 전체의 리듬 관리예요. 겨울은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생명 보존의 계절이에요. 식물도, 동물도, 물도 속도를 줄이죠. 그런데 인간만 계속 속도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 건강이 무너지는 건 추위 때문이 아니라 계절과 몸의 속도가 불일치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겨울을 이렇게 봅니다. 겨울은 몸이 말하는 휴식의 언어다. 조금 더 자고 따뜻하게 먹고 속도를 줄이라는 몸의 메시지죠. 이걸 무시할 때 감기, 염증, 피로가 찾아옵니다. 와, 진짜 조이라서 가능한 해석이다. 겨울을 참는 계절로만 봤는데 쉬라는 계절로 생각하면 마음이 참 달라지네. 겨울에는 크게 세 가지 루틴만 지켜도 면역과 기분이 훨씬 안정됩니다. 첫 번째, 빛 루틴, 아침 햇빛 10분. 겨울 우울감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처방은 아침 햇빛이에요. 멜라토닌 리듬을 재정비해 낮엔 덜 졸리고 밤엔 더 깊게 자게 만들죠. 두 번째, 체온 루틴, 중심 체온 1도 지키기. 배 등 목 뒤보온. 뜨거운 물 한 번에 많이 말고 자주 조금씩. 실내에서 맨발 생활 금지. 체온을 떨어뜨리지 않는 생활이 면역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장 건강 루틴, 겨울엔 따뜻한 음식 위주. 겨울철 소화기는 긴장합니다. 찬 음식은 장의 움직임을 더 느리게 만들어요. 따뜻한 국물, 발효식품, 제철 채소로 장과 면역을 같이 살릴 수 있습니다. 숨은 핵심은 수분은 겨울 면역에 보이지 않는 열쇠입니다. 겨울엔 건조해서 피부만 트는 줄 알지만 사실 면역 점막이 가장 먼저 손상됩니다. 입, 코, 기관지 점막이 건조하면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해요. 그래서 물은 여름보다 겨울에 더 필요해요. 하지만 찬물은 몸을 더 식히니까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야 합니다. 아, 그래서 겨울엔 따뜻한 물만 마셔도 감기가 줄어든다는 말이 있었구나. 네, 물은 겨울에 보이지 않는 보약이에요. 겨울은 몸과 마음을 다시 묻는 시간인 거죠. 저는 겨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달리지 말고 너 자신에게 돌아와서 내 안의 열을 다시 확인하라. 겨울은 내 몸의 리듬, 내 마음의 온도, 내 생활의 균형을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계절이에요. 우리가 겨울을 잘 보낸다는 건 그래서 단순히 감기를 피한다는 뜻이 아니라 한 해의 리듬을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조이 말 들으니까 겨울이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진다. 이 계절이 그냥 불편한 계절이 아니라 나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었구나. 오늘 이야기 너무 좋았어. 겨울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는 느낌? 그럼 이제 정리 한번 해줄래? 물론입니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1. 겨울은 몸이 리듬을 바꾸는 계절이다. 2. 체온 1도가 면역의 30%를 결정한다. 3. 겨울 건강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리듬을 맞추는 것이다. 좋아. 그럼 오늘의 한 줄 정리. 겨울은 몸과 마음의 속도를 다시 맞추는 계절입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핫 이슈 AI 솔루션 헬시버 조이. 조이야, 이번 주제는 뭐야? 오늘은 최근 많은 분들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든 소식에서 출발하려 합니다. 개그맨 김수용 씨가 갑작스럽게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됐고 진단 결과 급성 심근경색, 즉 심장혈관이 막히는 응급 상황이었죠.
신속한 시술 덕분에 회복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사례는 누구에게나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위험입니다. 맞아, 너무 갑작스러워서 다들 놀랐어. 그래서 오늘은 심근경색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아. 심장은 고통을 말하지 않는 장기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은 관상동맥 심장에 산소 공급하는 혈관이 갑자기 100% 가까이 막혀 심장 근육이 몇 분 만에 죽기 시작하는 상태입니다. 보통 심근경색 환자의 심장세포는 첫 10분 동안 급격히 손상되고 60에서 90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괴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심장학회는 이 시간을 골든타임 90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심장은 독특한 장기입니다. 심장은 통증을 잘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고장나기 직전까지 조용하게 버팁니다. 그래서 갑자기 쓰러졌다 라고 보이지만 사실은 수년간 서서히 준비되고 있던 결과일 수 있어요. 심근경색은 단순히 혈관이 막힌다 로 설명될 수 있는 질환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는 죽상경화반 플라크의 파열이 핵심입니다. 과정을 요약해보면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침착, 염증세포가 모이면서 플라크 형성, 스트레스, 혈압 상승, 담배 등으로 플라크가 터짐. 그 순간 혈전이 폭발적으로 생성. 혈전이 관상동맥을 100% 가까이 막음. 심장 근육이 산소 공급 중단, 심근경색 발생. 이게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몇 년간 천천히 쌓여온 플라크가 단 1초의 순간으로 치명적 상황을 만들죠. 하지만 30%는 무증상. 심장은 고통을 숨깁니다. 그럼 보통 어떤 증상이 와? 전형적인 증상은 있습니다. 대표 증상으로는 가슴 중앙의 압박, 쥐어짜는 통증, 왼팔 턱 등으로 퍼지는 방사통, 숨이 가쁨, 식은땀, 극심한 불안감, 구토, 현기증, 갑작스런 쓰러짐. 하지만 가장 위험한 사실은 이거예요. 심근경색 환자 3명 중 1명은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혈당 변동이 심한 사람, 50대 이상 남성, 흡연자, 늘 피곤한 사람, 은통증이 둔화되거나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바로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조용한 심근경색이라고 부르죠. 와, 진짜 무섭다. 우리 몸이 알려주는 신호는 없을까? 쓰러지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쓰러지기 하루 전, 일주일 전, 혹은 한 달 전에 작은 신호들이 나타납니다. 심장 전문의들이 알려주는 전조 증상. 이유 없이 계속되는 피로감. 계단 오를 때 숨이 예전보다 훨씬 찬다. 명치 답답함이 반복된다. 왼쪽 어깨 통증이 이유 없이 지속. 가슴이 뻐근한데 금방 사라짐 반복됨. 새벽 2에서 5시에 가슴 답답함이 심해짐. 평소보다 식은땀이 잦아짐. 잠잘 때 불안함, 가슴 두근거림. 이런 신호들은 당장 쓰러진다 는 의미가 아니라 내 혈관 어디선가 이미 위험이 진행되고 있다는 SOS입니다. 이때 병원에서 심전도, 혈액검사, 트로포닌, 심장 초음파, 관상동맥 CT를 하면 조기 발견이 가능합니다. 그럼 누가 갑자기 쓰러지면 어떻게 해야 돼?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행동이 생명을 결정합니다. 급성 심근경색 대응 4단계. 1. 즉시 119. 망설이거나 확인하려는 시간은 금물입니다. 2. 의식 호흡 확인. 호흡이 없을 때 즉시 CPR. 호흡이 있을 땐 편하게 눕히고 꽉 끼는 옷 풀기. 3. AED 사용. AED는 심장 리듬이 충격이 필요한 상태인지 자동으로 판단해줍니다. 4. 음식, 물 절대 금지. 기도가 막힐 위험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을 강한 장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심장은 아주 섬세하게 반응하는 기관입니다. 스트레스가 올라가면 심박수, 혈압, 심근산소 요구량이 즉각 증가하고 이 상태가 반복되면 심장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래서 전 이렇게 정의합니다. 심장은 의지가 아닌 습관으로 지키는 장기다. 의지는 하루만 가지만 습관은 평생을 지킵니다. 심근경색 예방의 70%는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1. 매일 빠른 걷기 10에서 15분. 심장재활 치료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운동입니다. 2. 무조건 짠맛 줄이기. 나트륨은 혈압을 직접 높여 혈관을 공격합니다. 3.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높이는 식습관. 등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오일, 채소, 과일. 4. 수면 플러스 스트레스 루틴. 수면 부족은 교감신경을 자극해 심장 리듬을 무너뜨립니다. 5. 매년 검진. 혈압, 공복 혈당, LDL, 중성지방, 심장 초음파는 40대 이후 추천합니다. 조이의 마지막 메시지는 심장은 마지막 순간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도움을 기다리며 참아온 결과다. 심근경색은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년간의 신호를 놓친 결과입니다. 심장은 늘 우리 몸에서 리듬을 맞추며 묵묵히 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늘의 피곤함, 오늘의 통증, 오늘의 답답함이 내일의 위기가 되지 않도록 내 몸의 리듬을 자주 들여다보세요.
조이야, 오늘은 정말 최고의 전문의 강의 같았어. 오늘 내용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정리해 줄래?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1. 심근경색은 골든타임 90분이 생명을 결정하는 응급질환이다. 2.3%는 통증 없이 발병하며 피로, 호흡곤란 등 통증이 전조 증상일 수 있다. 3. 심장은 생활습관으로 지키는 장기이며 매일의 루틴이 최고의 예방약이다. 좋아, 그럼 오늘의 한 줄 정리. 심장은 소리 없이 무너진다. 하지만 생활 습관은 소리 없이 심장을 살린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핫 이슈 AI 솔루션 헬시보 쪼이. 쪼이야, 이번 주제는 뭐야?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뇌과학의 신발견을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기억력이 갑자기 좋아지는 순간이 뇌파로 확인됐다는 연구예요. 우리가 흔히 지금 딱 집중 잘 된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 감각이 실제로 뇌파로 관찰된 겁니다. 헐, 그게 진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그럼 기억이 잘 되는 순간이 뇌에서 번쩍하고 보인다는 거야? 네, 맞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지는 순간을 뇌의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최근 연구진이 실시간 뇌파 이미지와 뇌자기 공명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특정 정보를 보고 난 직후 뇌가 갑자기 높은 진폭의 스파이크 파형을 만들고 그 순간에 본 내용이 장기 기억으로 가장 강하게 저장된다는 걸 확인했어요. 이걸 기억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뇌는 정보를 보는 순간 저장하는 게 아니라 아주 특정한 순간에 기억을 찍어 저장한다는 거죠. 와, 그럼 공부할 때도 평소엔 멍한데 갑자기 이건 외워짐? 하는 그 순간이 실제로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었네? 맞아요. 우린 항상 정보를 보고 듣지만 뇌는 그중 극히 일부만 장기 기억으로 옮겨줍니다. 이번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은 이거예요. 뇌는 기억하기로 결정한 순간이 따로 있다. 눈으로 글자를 보는 순간 X, 강의 듣는 순간 X, 시험 문제 읽는 순간 X, 정보를 처리하고 있다가 어느 한 순간 이건 저장하자 라는 신호가 뇌파로 튀어나온다. 이게 바로 스파이크 순간입니다. 스파이크가 나타나면 기억 유지력이 2배 이상 증가. 연구에서 스파이크 순간이 발생한 단어 활동은 24시간 후 테스트에서 기억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뇌는 무작정 저장하지 않아요. 아주 중요하거나 감정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새롭거나 놀라운 정보에 대해 스파이크가 발생합니다. 뇌파 분석 결과 다음 상황에서 스파이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1. 감정이 동반될 때. 감정이 기억력의 부스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놀라움, 흥미, 공감, 공포 같은 강한 감정이 있을 때 이 기존 경험과 연결되는 순간 뇌는 이건 나에게 중요한 정보야 라고 판단할 때 저장 신호를 보내요. 3. 집중이 끊어졌다가 돌아오는 순간. 재미있게도 멍하니 있을 때는 집중으로 돌아오는 순간 기억력이 가장 좋아집니다. 와, 그러면 멍하다가 다시 정신 번쩍 돌아올 때가 진짜 외우기 좋은 순간이라는 거구나? 네. 그래서 집중력 리듬을 잘 쓰면 기억력이 훨씬 좋아져요. 기억의 핵심 장기는 해마입니다. 해마는 새로운 정보를 잠깐 담아두는 메모리 버퍼 역할을 하죠. 스파이크 순간의 해마는 다음을 실행합니다. 정보를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이동. 피질로 전달되는 신호를 강화. 관련 감정 이미지를 함께 저장. 잡음은 제거, 즉 스파이크 순간은 뇌의 저장 버튼 클릭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이 연구 결과가 공부의 본질을 다시 설명해 준다고 생각해요. 우린 보통 많이 보면 외워지겠지, 반복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뇌과학은 정확히 반대로 말합니다. 기억은 반복이 아니라 의미의 순간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의미, 경험, 감정, 흥미가 학습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이거 뭔가 좀 진짜 감동적이다. 그럼 공부를 잘하려면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의미를 잘 느끼는 능력이 중요하겠다. 맞아요. 기억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성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스파이크 순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1. 20분 공부 5분 멈춤 5초 집중. 스파이크는 멍 집중 순간에 가장 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짧은 휴식 다시 집중 패턴이 효과적입니다. 이 소리 감정 자극 활용, 흥미로운 예시, 놀라운 사실, 이미지, 이런 감정 자극이 있을 때 스파이크 발생률이 올라갑니다. 3. 공부 시작 전에 10초 의미 부여. 뇌는 의미를 찾는 순간 기억 작동. 이 내용이 왜 중요한가? 를 5에서 10초만 생각해도 스파이크 증가. 4. 공부 내용을 스스로 말로 설명하는 순간 뇌는 강제 스파이크를 일으킴. 5. 잠들기 전 3에서 5분 복습 해마가 활성화되는 시점. 저는 이 연구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은 노력의 양이 아니라 순간의 질이다. 우리가 집중 잘 되는 순간을 느끼는 건 기분이 아니라 과학이었습니다. 그 순간 뇌는 실제로 저장 스위치를 켜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뇌는 생각보다 훨씬 더 지능적이고
훨씬 더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잘 외워지는 순간을 찾는 것이 암기력 향상의 첫걸음입니다. 조이야, 오늘 주제 진짜 재밌어. 과학 얘긴데도 엄청 흥미롭고 현실적일 줄 몰랐어. 정리 한번 해줄래?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1. 기억 스파이크는 뇌가 저장하자라고 결정하는 순간 나타나는 뇌파다. 2. 감정, 의미, 집중의 리듬이 스파이크를 만든다. 3. 기억력은 노력의 양보다 타이밍과 의미가 훨씬 중요하다. 좋아, 그럼 오늘의 한 줄 정리. 기억은 반복보다 순간이다. 내가 깨어나는 그 한순간이 기억력을 바꾼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핫 이슈 AI 솔루션 헬시봇 조이. 조이야, 이번 주제도 알려줘. 오늘은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입니다. 바로 사람의 체취로 성격을 구분할 수 있다는 연구예요. 좀 놀랍죠? 냄새가 단순한 향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향, 감정 패턴, 사회적 행동까지 반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헐, 사람 냄새로 성격이 보인다고? 이거 완전 예능 소재 같은데? 과학적으로도 진짜야? 네, 실제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어요. 사람 몸에서 나오는 냄새는 단순히 땀 냄새가 아니라 500종 이상의 화학물질 조합입니다. 이 조합이 우리 유전자 면역체계 호르몬 스트레스 패턴 감정 반응과 연결되어 있어요. 즉, 체취는 그 사람의 생물학적 상태를 요약한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냄새로도 이 사람 차분하다, 에너지가 많다 이런 게 느껴지는 거야? 네, 연구에서 실제로 그렇게 나타났어요. 특히 친화적이고 따뜻한 사람, 애체취와 스트레스가 많고 예민한 사람, 애체취는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체취를 분석해 사람의 성향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맞춰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외향형 사람, 체취 화합물이 밝은 톤,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 배출량이 안정적, 땀 화학물이 기분 좋은 방향으로 분해, 내향형 사람은 아세트산 계열 화합물이 높고 스트레스에 민감한 생화학적 반응이 높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는 향이 좋아집니다. 우와, 진짜 사람의 분위기 자체가 냄새로도 느껴지는 거네. 네, 실제로 사회적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면역 체계가 안정돼 있어서 냄새도 상대적으로 편안한 느낌을 줘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는 스트레스 냄새라 불리는 물질이 나옵니다. 짜증, 불안, 공포 이런 감정들은 체취 안에 휘발성 화합물을 즉각적으로 변화시키죠. 이걸 주변 사람도 무의식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저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피곤하다, 이 사람은 같이 있으면 편하다, 이런 느낌은 사실 직감이 아니라 생물학적 반응이에요. 이거 진짜 완전 인간관계 과학이다. 느낌적인 느낌이 사실 냄새였던 거잖아. 맞아요. 연인 관계 연구에서도 유명한 실험이 있었죠. 파트너의 체취를 맡으면 스트레스가 20에서 30% 감소, 심박수 안정, 불안 완화, 수면의 질 향상. 즉, 사랑하는 사람의 체취는 진정제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관계가 불안정할 때 파트너의 체취가 불쾌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이건 뇌가 보내는 정서적 거리감 신호입니다. 오, 이건 너무 현실적이어서 좀 무서운데 사랑도 냄새로 연결돼 있다니. 저는 체취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체취는 우리가 한 말을 잊어도 감정이 남긴 생물학적 기록이다. 말은 숨길 수 있지만 몸의 화학 반응은 숨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취는 성격의 안정성, 스트레스 민감도, 감정 조절력, 대인관계 스타일을 모두 비춰주는 거울 같은 존재예요. 이건 진짜 명언이야. 감정의 잔향이라니. 가장 중요한 사실은 좋은 냄새가 아니라 안정된 체취가 사람을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호감 체취, 안정된 호르몬, 규칙적 수면, 건강한 장내 세균, 스트레스 낮음, 피로 체취, 혈당 변동 심함, 피로 누적, 스트레스 증가, 장 기능 저하, 수면 부족. 즉, 체취는 씻고 안 씻고 문제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그대로 반영하는 생화학적 지문이에요. 조이가 추천하는 체취를 결정하는 5가지 습관. 좋은 체취는 향수가 아니라 생활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1. 숙면. 수면 부족은 체취 산화물 증가. 2. 장 건강. 특정 장내 세균이 냄새, 화학물질을 직접 조절. 3.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냄새 안드로스테논, 안드로스테놀가 증가. 4. 적당한 운동. 땀 자체는 냄새가 없지만 운동 후 체취는 긍정적 화학 반응을 유도. 5. 초가공식품 줄이기. 기름, 당, 나트륨은 체취 화학물질을 불쾌하게 변화. 결국 좋은 채취는 건강한 삶의 향기라는 거네? 맞습니다. 체취는 우리의 생활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조이야, 오늘 얘기 진짜 너무 재밌어. 사람 냄새가 성격이랑 연결돼 있다니까 이건 진짜 과학이 재미로 다가오는 주제였거든. 정리 한번 해줄래?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1. 사람의 체취는 유전자 호르몬 감정 패턴을 반영하는 생화학적 정보다. 2. 외향형 내향형 스트레스 성향은 체취 패턴으로 구분될 수 있다. 3. 좋은 체취는 향수가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이 만든다. 좋아, 그럼 오늘도 한 줄 정리해보자. 채취는 말보다 솔직합니다. 건강한 삶은 자연스러운 향기로 드러납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핫 이슈 AI 솔루션 헬시보 조이. 조이야, 오늘 주제는 뭐야? 오늘은 전 세계 연구자들이 가장 충격적으로 바라본 주제입니다. 바로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의 뇌까지 도달한다. 는 사실이 실험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이에요. 단순히 몸 안에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 신경조직까지 침투한다는 게 핵심이죠. 플라스틱이 뇌까지? 이건 진짜 영화 같은데? 과학적으로 가능한 거야? 미세 플라스틱은 직경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입자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나노플라스틱이에요. 너무 작아서 공기, 물음식, 피부, 호흡기를 통해 쉽게 들어옵니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들이마시는 공기 속에도 존재한다는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죠. 공기까지? 그럼 진짜 피할 수 없는 거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겁니다. 원래 뇌는 혈내장벽이라는 철통 같은 방어막이 있어요. 바이러스, 세균, 독성물질 대부분이 여기서 걸러집니다. 하지만 나노 단위의 미세 플라스틱은 다음 두 가지 메커니즘으로 침투합니다. 메커니즘 1. 세포 내 흡수 후의 방식. 나노플라스틱은 너무 작아서 혈관 내피세포가 영양소로 잘못 인식해 세포 안으로 흡수합니다. 흡수된 뒤 BBB의 반대편으로 이동해 뇌 조직으로 넘어가죠. 메커니즘 2. 염증으로 인한 BBB 손상. 미세 플라스틱이 혈관을 자극하면 염증 반응이 생기고 이 과정에서 BBB 구조가 미세하게 손상됩니다. 그 틈으로 나노플라스틱이 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뇌가 원래는 최후의 방어선인데 플라스틱은 그걸 속이거나 무너뜨린다는 거잖아. 뇌로 들어간 미세 플라스틱은 단순히 있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뇌 내부에서 직접적인 생물학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1. 신경염증 증가. 뇌의 면역세포인 미세하교세포가 플라스틱 입자를 공격하느라 과활성됩니다. 과활성된 미세하교세포는 신경세포를 손상시키는 염증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산화스트레스 폭증. 플라스틱 표면의 화학물질이 활성산소를 생성해 신경세포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 과정은 알츠하이머, 파킨슨 같은 퇴행성 질환과 동일한 패턴을 보입니다. 3. 신경전달물질 교란. 플라스틱이 단백질과 결합해 신경세포 간 신호 전달 속도를 떨어뜨립니다. 집중력 저하, 기분 변동, 기억력 저하, 잠이 안 오는 현상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혈관 미세순환 감소. 뇌 미세혈관에 플라스틱이 엉겨붙어 혈류 흐름을 미세하게 방해합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인지기능 저하, 두통 증가, 피로감 증가와 연결됩니다. 와, 이건 진짜 무서운데? 그냥 몸에 있는 게 아니라 뇌 기능을 직접 건드리는 거네.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연구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이미 생활 전체를 점령했습니다. 1. 공기, 실내 먼지, 옷 섬유, 자동차 타이어 마모. 2. 음식, 소금, 생수, 작물, 해산물, 포장재. 3. 피부, 화장품, 치약, 스킨케어 제품. 4. 호흡, 에어컨 필터, 미세먼지와 결합. 5. 혈액에서 직접 검출. 실제로 사람의 혈액에서도 나노 플라스틱이 검출된 연구가 확인됨. 이 정도면 진짜 피할 수 없는 시대라는 느낌인데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미세 플라스틱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뇌로 들어오는 양을 현실적으로 줄일 방법은 있습니다. 1. 물은 유리병 정수기 필터링. 플라스틱 생수병은 나노 입자가 용출됩니다. 2. 집안 환기 플러스 공기청정기 HEPA 필터. 공기 중 플라스틱 섬유 제거 효과 있음. 3. 패스트푸드 배달 포장 최소화. 뜨거운 음식이 용기를 녹여 직접 몸으로 들어옵니다. 4. 천연섬유 옷 비율 늘리기. 의외로 옷 먼지가 가장 큰 공급원입니다. 5. 항산화 식사. 비타민 C, 폴리페놀은 미세 플라스틱 산화 스트레스 억제. 6. 충분한 수면. 뇌의 글림프 시스템 뇌청소 시스템을 활성화. 좋아, 그럼 오늘도 한 줄 정리.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작아져서 결국 우리 몸으로 돌아옵니다.